네, 그럼 또 2교시 또 진행해요.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이 있는데, 11월 달 과정은 길게 안 해요. 3교시면 끝나요. 11월 달부터 막 지인을 뽑아버리면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11월 달은 지인을 뽑으면 안 돼. 그래서 3교시만 할 거라서 늦으면 1시 반, 빠르면 1시 그 사이에요. 근데 오늘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아마 1시 반까지는 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진행되면서 이제 3개월 과정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1시 반 정도가 정식 끝나는 시간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춰가지고 3교시나 4교시 정해서 할 거니까 진행하시면 되고요. 일단 어쨌건 11월 달은 일단은 3교시니까 고민하지 말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1교시 뭐 봤어요, 우리가요? 부동산 공법이 뭔지를 배웠고 그 공법 중에서 뭘 배우나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고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 좀 봐보세요. 우리가 왜 영어를 배울 때도 2형식, 3형식 문장이 있잖아요. 이 공법을 배울 때도 문장 관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공법은 공적인 주체가 우리를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할까요? 당사자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적 주체가 누군지, 행정 주체가 누군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봐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뭐가 되죠? 일반적인 행정객체인 국민에 대한 부분에 을이 샀는데 나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래요 라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행정객체인 국민인 자연인과 법인이란 자들이 행정주체한테 가서 나 건물 지을 거니까요 건축 허가 내주세요 라고 신청할 거 아니겠냐고. 그럼 뭐가 되죠? 당사자 관계가 행정객체인 국민하고 행정주체 간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행정주체는 누가 되어지는 걸까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되어지겠죠. 따지고 본다면. 그죠? 그럼 봐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물 짓기 위한 거니까 관련된 법을 만들었을 때 법이 뭐가 있냐면 아까 배웠던 건축법이 있어요. 이 법에 적법한지를 따지겠죠. 의뢰 건축이 맞는 건지, 이 자리에다가 주유소를 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 아파트 질 수 있는 건지, 상가형 건물 질 수 있는 건지, 관련된 법에서 규제에 어긋나지 않게 높이나 면적을 따져 지었는지 이런 고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내용의 법 등에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행위 제한에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는지 서울시가 만든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건 적어야 돼. 뭐라고요? 서울시가 만든 도시계획에 어긋나지가 않는지, 서울시장이 만든 그 도시의 계획에 그 자리에는 아파트를 지게 안 돼 있는 거지. 그럼 못 짓는 거지. 아무리 건축법상 타당하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만든 도시계획에 아파트 지을 자리로 계획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못 짓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관련된 법에 적합해야 되고 관련된 계획에 적합해야 돼. 그럼 모든 게 적합해? 그럼 거기다가 뭘 내줘? 허가를 내줘. 그 허가를 내주는 게 바로 뭐야? 법률행위로서 행정행위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권력적 단독행위. 이해 가십니까? 공적인 주체가 알려주는 거죠. 얘기해 주는 거죠. 계약이 아니고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법 관계는 뭐다? 일반적으로 권력적 단독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도시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문제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면 건물 건축이 뭐해지는 거야? 적법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배우는 부동산 공법의 문장의 체계는 항상 이러고 나와요. 누가 누구에게 뭐를. 얘가 뭘 하려면 누구에게 허가를. 얘가 뭘 하려면 누구에게 인가를. 얘는 얘를 어떻게 규제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 문제가.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거죠. 그러면 행정 주체에 대한 부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러한 허가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 주체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의사표시를 할 만한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표시 기관을 우리가 정하게 되는데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을 뭐라 하냐면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행정 주체의 대표적인 뭐다? 행정청이 각부 장관이고요.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지자체의 행정청은 서울시장이에요. 뭐 좀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행정 주체죠. 그러면 국가가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사를 표시하려고 그래요. 누가 TV 나오시죠? 환경부 장관. 그러면 국가행정청으로서의 환경부 장관이 국가의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이 뭐예요? 국가 지자체인 행정주체의 의사표시기관인 거예요. 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고 그 서울특별시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인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행정청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라고 이해하자? 봐봐.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자체의 기관을 뭐라 한다?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행정청, 비행정청 정의도 몰라가지고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쵸? 뭐라고요? 국가지자체의 의사표시 기관이다. 뭐가? 행정청이라는 단어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 이걸 뭐라 한다? 행정청이라고 한다. 그쵸?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는 행정객체의 국민에 대한 부분에서 뭐 자연인, 법인 이런 거는 왜 얘기 안 하세요? 이거는 체대생하고 배우세요. 그쵸? 민법에서 할 얘기예요. 그쵸? 가끔 가다가 제가 자연인 이러면 또 산속에서 빤스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자연인이고요. 그들이 모인 단체가 법인인 거예요. 능력이 있냐 없냐는 당사자 능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이겠죠. 어쨌건 얘는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인과 법인으로서 허가 신청 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법 배울 때 첫 시간에 좀 반드시 알아야 할 거. 그러면 이 주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일을 특별시장이 한다고 나와서 속이고 구청장이 할 일을 특별시장이 한다고 나와서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부동산 공법 처음 공부할 때 선생님 이거 행정청 조직 때문에 쓰러지겠어요. 승질나서 못 살겠어요. 11, 12, 1, 2월 달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왜? 이거 조직, 장관, 시장 바꿔 물어보는 거 5개도 안 돼요. 그걸 답으로 만드는 거 2-3개밖에 안 돼요. 틀려도 돼. 신경 쓰지 마. 그냥 하다 보면 1년 지나면 알아.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그날 기준의 시점에서 알면 되는 거지 그 전에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과정에 불과해. 중간중간 모의고사를 봐도 점수 절대 신경 쓰지 말아요. 멘탈만 깨져요. 빵점 나와도 관계없어. 빵점 진짜 어려워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100점하고 맞먹는 거야. 뭘 알아야 빵점 맞는 거라니까? 일부러 틀려야 돼.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점수는 절대 신경 쓰지 마. 시험 날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알았죠? 그럼 봐봐요. 그럼 밑에 볼게요. 어느 수업을 들으나 공법 수업을 들으면 처음에 배우는 가장 포인트가 이거예요. 행정청 조직에 대한 레벨이죠. 그렇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걸 모르면 공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행정주체의 대표가 뭐다? 국가라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시작.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봐요. 국가 행정주체는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뭐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배우는 분들이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대표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아마 저번 주에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서리풀 직원이 의정부 용현 직원이 의왕 무슨 뭐 오전 왕곡 직원이 나올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한다고 누가 TV 나와서 얘기하던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 갑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좀 바쁘시면 그 밑에 주택과장 그런 나온 분 나와서 하는데 어쨌든 정부의 의사를 표시하는 의사표시기관이 뭐예요?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국가가 뭐를 한대. 그럼 고민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자일 확률이 99%예요. 그럼 뭐 좀 물어보죠. 환경과 관련된 국가가설 표시를 한대요. 근데 환경과 관련된 국가가설 표시에 그러면서 그에 대한 사정 결정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줘라? 말도 안 되죠. 환경과 관련된 국가는 환경부 장관이니까 환경 관련된 부분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줘야 되겠죠. 짧게 부를 땐 앞으로 환장이라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환장. 환장 틀리면 환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사 표시의 장은 환장의 권한자.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사를 표시하는 거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한자. 그렇게 외우시면 돼. 봐봐. 아직 배운 게 없어 아는 게 없지만 들어봐요. 우리 외곽순환도로 같이 여러 도시에 걸려져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런 길을 우리는 보통 뭐라 부르냐면 광역설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런 광역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 국가계획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 계획을 만든다. 뭔지 모르겠지만 국가계획 나오면 부동산은 국장이거든.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국가계획 차원으로 도로 같은 도시계획서를 만든다. 그 사업을 국장이 시행할 수 있다. 뭔지 모르지만 국가와 관련된 부동산이면 권한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짧게 부를 때 앞으로 얘를 뭐라 부른다? 국장이라 부를 거예요. 짧게 부를 때. 어떤 분이 국토장은 어떤가요? 싫어요. 뭐라고요? 국장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국방부 장관도 있는데요. 구분이 되겠어요? 이러시는데 우리 배우는 법에 국방부 장관 안 나오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와도 한두 번이야. 필요 없어. 국장이면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이해가셨죠? 됐고요. 그거 말고도 농지 나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래서 보통 저는 농장이라 불러요. 그리고 수산물 나오잖아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물. 그거 나오면 해양수산부 장관. 중요하지 않아요? 또 하나.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 행장.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기장. 솔직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장. 90%는 얘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배우는 분들이라 국가의 부동산 관련된 의사표시기관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겠구나. 에버바리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관련된 거는 국가의 건설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부 장관은 없나요? 도대체 몇 년 전에 공부하신 거예요? 우리 아주 오래전 20년 전에는 건설부, 개각하면서 건설교통부, 또 국토해양부 여러 번 바뀌었죠. 정권 바뀌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국토교통부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정권마다 조금 개각이 이루어질 때 장관명이 바뀌기도 하는데 지금 정부는 저번이랑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왜? 안 했거든 개각을.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얘기들 당이 국회의원이 작으니까 힘들어 바꾸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됐고요. 그럼 뭐야? 중요한 건 얘가 아니고 이제 뭐가 되냐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합니다. 뭐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그럼 봐봐요. 요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처음이지만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해 봅시다. 큰 도시. 큰 도시를 뭐라 그래요? 광역자치단체. 시작.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자그마한 도시를 뭐라고 한다? 기초자치단체라고 얘기합니다. 큰 도시, 작은 도시. 시작. 큰 도시, 작은 도시입니다. 그럴 때 큰 도시의 광역자치단체는 여기 봐봐요. 쭉 꺼요. 형광펜. 시도지사. 이게 큰 도시예요. 맞아. 준비물이 있어요. 형광펜 5종 세트 좀 사와요. 단종 말고 5종 세트. 좋은 걸로 사오세요. 5,000원짜리. 싼 거 말고. 그리고 포스트잇 하고요. 리본형 화이트. 아주 중요합니다. 리퀴드 안 됩니다. 지저분해요. 리본형 화이트로 사오세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림체 써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준비물 다음 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뭐가 됩니까? 시도지사입니다. 봐봐요. 시도지사. 그럼 봐봐요. 시도지사의 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가 특광, 특시라고 얘기할 거야, 앞으로. 뭐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앞으로 뭐라 불러? 특광, 특시라 부를 거야. 이해가셨죠? 그러면 특별자치시가 어딘지 아세요?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신행정 수도. 이해가셨죠? 왜 얘기들? 그럼 봐봐요, 여러분. 뭐 좀 물어봅시다. 제가 안양시에 살아요. 가난해서 뭐라고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데 의왕시에 살아요? 그러면 거기 내용 봤을 때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는 요 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건 큰 도시예요. 그래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이런 거는 도지사 밑에 있는 여기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달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시도지사의 시는 특별시, 아까 사진 봤죠?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광역시. 사진 봤잖아, 아까. 그렇죠? 그런 특광하고 특별자치시까지를 시도의 시라고 봐요. 됐죠? 그 다음에 도로 가면요. 도는 그냥 도지사일 수도 있고 제주 특별자치도일 수도 있어요. 제주 특별자치도. 이거를 한마디로 그냥 도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또 우리가 조문을 배울 때 이런 지문이 나와요. 들어봐요. 뭐라고 나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길어요? 무진장 길어요? 무진장 길다고 해줘요. 그러면 이 긴 내용을 매번 법조문에 쓰려니 귀찮고 비용이 많이 깨져요. 법은 되게 싫어해, 이런 거를. 비용 많이 드는 거. 그래서 짧게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러고 나와요. 법조문 자체에. 얘를 쫙 쓴 다음에 너무 기니까 다음부터는 시도지사라고 할게요 라고 약속을 해요. 법조문 자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짧게 부른 거구나 라고 외워야 돼. 그냥. 이건 수학 배우기 위한 산수야. 주어 파악이 안 되면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한번 따라해봐.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짧게 얘기해서 시도지사. 시도지사. 이거를 광역자치단체로 큰 도시로 봐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그러면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밖에 없는 거예요? 뭐 TV 봤더니 무슨 뭐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뭐 이런 식으로 뭐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이런 거 나오던데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법에서는 그냥 도지사로 봅니다. 우리 배우는 법에서는. 우리는 뭐다? 제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뭐다? 시도지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 도시 밑에서는 또 조그만 기초자치단체들이 조그조그만 일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딴 말로 뭐라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해요. 동그라미.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작.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해서 조그만 도시, 큰 도시 아래에 있는 조그만 도시구나. 그러면 자잘한 내용들은 얘네가 처리하겠네. 이해 가셨죠? 큰 일은 시도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럼 봐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데 하나 재밌는 건 혹시 안양시 인구 아세요? 모르죠? 한 65만 돼요. 그럼 물어봐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구 아세요? 63만쯤 돼요. 도 밑에 시하고 서울시 밑에 있는 구들은 인구가 비스무리하구나.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것은 말은 구청장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장으로서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허가권이 있어요. 그죠? 안양시에 가고 성남시에 가면 혹시 아실라나?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 동구, 여기도 구가 있죠? 근데 이 구는 뭐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업무 분장을 위한 구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성남시장이 허가를 해요.
성남시장이 뭐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 권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라 불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기초자치단체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물어봐요. 서울시에 구 몇 개 있죠? 25개. 25개. 귀는 들리나 봐요? 뭐라고요? 25개예요. 그죠? 그 중에 인구 제일 많은 게 바로 송파구예요. 그리고 인구가 어떤 구에 많은 줄 알아요? 신도시 만든 구가 많아요. 인구가. 송파 위례 신도시. 거의 좀 있으면 완전 끝나고 나면요 70만 가까이 넘어갈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뭐 두 번째가 강서구예요. 마곡 신도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3등이 아마 노원구가 될지 모르겠네요. 노원구도 거의 60만 되거든요. 58만, 57만. 그쵸? 그렇게. 그래서 가장 인구 작은 구는 어딘 줄 아세요? 서울 중구. 너무 익스펜시브 혼돈이 가까이 됐어 해가지고 뭐라고요? 집을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8만 명 되나? 두 번째가 꼴찌 두 번째가 종로구예요. 비싸서. 대부분 상가니까. 한 13만도 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광역시 밑에도 자치구가 있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광역시 밑에는 인천광역시 밑에 연수구 있죠. 인천광역시도 중구 있습니다. 근데 인천광역시에 또 뭐가 있냐면 강화군 옹진군이 있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만 있는 게 아니라 자치군도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근데 광역시 밑에 있는 군하고 도 밑에 있는 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거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광역시 밑에 있는 자치군하고 도지사 밑에 있는 군은 그 권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지문 나올 때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는 지문이 가끔 보입니다. 그 이유는 광역시장이 하니까. 굳이 군한테 하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광역시의 군이냐 도 밑의 군이냐 요거를 구분할 필요가 살짝 있는 경우도 있다. 내 말 뜻 아시겠죠? 주어를 알아야 문장을 읽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된 공부 처음 시작한 거니까 벌써부터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눈 뜨고요. 또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또. 제가 눈 감은 분 주변을 찌를 거예요. 주변 분들 잘 보셔야 돼요. 됐죠? 근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고 나오죠. 읍면동은 뭐예요? 그냥 업무 분장인 거고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든 업무를 시장이 해요.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읍에서 건물을 지으면 누가 허가해요? 시장이 허가해요. 이거는 지자체 아니에요. 그냥 행정구역 분장인 것이지. 읍면동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느 법을 가든 특별자치시가 나오면 권한은 그냥 시장일 뿐이에요. 밑에 구청장 이런 거 없어요. 내 말 알겠죠? 그 얘기. 근데 이제 도지사와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도가 무슨 도에 수도권에 있는 게? 경기도. 그럼 하나 물어봐요. 경기도 안에 시군이 몇 개 있게요? 31개 있어요. 그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시는? 수원시. 수원시. 기운 들린다고 했지? 수원시예요. 수원시가 127만입니다. 제가 볼 때 수원시는요, 광역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정부가 안 시켜줘. 돈 많이 들어가서. 광역시가 되면 여러 가지 승격이 많이 돼야 돼요. 부시장님도 한 명 더 늘게 되고 등등등 급여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 해주는 것 같아. 제일 커. 그럼 경기도에서 제일 작은 시 과천시예요. 이거 10만도 안 돼 거기. 그렇죠. 근데 집값도 엄청 비싸잖아. 과천시에서 우리 집까지 한 10분 걸려요. 우리 집 따블이에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모해야 되겠어. 어쨌든 그럼 봐요. 그러면 도지사 밑에 시장군수가 기초자치단체인데 문제는 시장군수는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도지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 업무를 할 때. 근데 문제는 그 시장 중에서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안양시 이렇게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 있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를 일반적으로 조그만 도시와 동급으로 취급해서 애 취급하면 이런 큰 도시는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대도시란 단어를 만들게 되고요. 대도시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everybody, 대도시 시장, 시작.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안개 속에 빠집니다. 대도시, 우리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서울시라는 대도시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서울시는 특별시예요. 세종시는 특별자치시고요. 인천시는 광역시예요. 그러면 성남시는 대도시예요. 이해갑니까? 대도시의 의미는 도 밑에 있는 시인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를 우리가 대도시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제가 올해 50대 중반이거든요. 별로 안 먹었죠? 놀랬나 보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80 중반이세요. 그렇죠? 나보고 근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승인받으래요. 엄마 나 오늘 종로 학원 가야 되는데 강의 갈까 말까? 내가 승인받고 와야 돼? 50 중반에? 아니지.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고1이에요. 그렇죠? 나보고 근데 학교를 안 간다고 물어보셨다고 지 혼자 안 가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조그만 도시는 도지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다 큰 아들은 지가 좀 알아서 하게 놔둡니다. 그게 대도시예요. 쉽게 말하면 다 큰 아들은 도지사가 통제하지 않아요. 대도시시장이 자율적으로 도시행정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줘요. 물론 사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게 대도시시장이에요. 뭐라고 이해하자? 대도시시장은 따라해봐요. 대도시시장은 도 밑에 있는 시 중에 다 큰 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컸으니까 네가 자율적으로 해. 놔두는 시장. 권한이 많은 시장. 이렇게 이해합시다. 서울특별시를 이제는 뭐라 하면 안 된다? 대도시라 하면 안 돼. 서울은 특별시야. 이해 가십니까? 혼동하지 마. 대구는 광역시, 안양은 대도시, 광명은 그냥 시. 광명시가 아마 30만 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구리시는 그냥 시. 구리시도 20만도 안 돼.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의미. 그리고 도지사 밑에 군이 있는데 경기도에 남아있는 군이 3개예요.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근데 양평은 조만간 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평군하고 연천군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 얘기. 여기 이제 도 밑에 시군의 레벨입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 제주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 밑에 시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있던데? 뭔 소리야?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던데, 왜 없다 그래? 이거 지방자치단체 아니고요. 업무분장 행정시예요. 지자체 아닙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건물을 진다면 위임을 고려하지 않으면 당연히 도지사가 허가권자입니다. 다르죠. 그렇죠? 이건 단순한 행정시에 불과하지 지자체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세종특별자치 특별법에 나와요. 뭐라고?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라고 나옵니다. 됐죠? 이게 공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행정청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 큰 도시 뭐라 불러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길게 얘기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 또는 특별자치도고, 기초자치단체는 뭐라 부릅니까?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라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 도 밑에 있는 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되면 대도시. 그게 아니면 그냥 시. 그 시보다 인구와 경제규모 작으면 보통 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지방자치법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알겠습니까? 라는 부분은 기초가 없고 세종특별자치시도 기초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를 알아야 이제 진행될 본론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러면 공법 공부 준비 끝났어요. 그렇죠?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시면 공법 체계도가 나올 겁니다. 이거 지금 말하면 이것만 2시간 걸려요. 지금 말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다만 6가지 법률을 시험 보는데 이런 구조로 돼 있나 보다라고 일단만 아시면 되고요. 제가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와서 다시 얘기해 줘요. 그때 가면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은 처음이라서 힘드니까 일단 넘겨요.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언급되어집니다.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더우니까, 아니 더우는 게 아니라 졸려오니까 2팔 좀 들고 첫 번째 법 볼게요. 일단 부동산 공법은 뭐 하는 법? 규제하기 위한 법. 그러면 규제를 위해서 주로 많이 쓰는 방법. 계획 써봐요. 한 번 더. 계획 나오면 규제. 계획 나오면 규제. 됐죠? 그럼 길게 해봐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길게 읽어봐요.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해서 12문제가 나오고 40문제 중 30%가량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지금 페이지 보고 있는 게 8페이지예요. 그죠? 오얘기. 그럼 봐요. 국토는 아까 겁나게 넓다고 했죠? 국토는 넓으니까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뭐다? 우리가 계획을 만드는 범위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봐봐요. 전국적으로 나라 차원으로 만드는 계획이 뭐냐면 일단 내용만 얘기해 줄게요. 그게 바로 뭐다? 국가계획이고요. 그 다음 여러 도시에 걸쳐져 있어가지고 그런 도로 등에 광역서를 설치한다면 광역도시계획을 만들고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이 바로 뭐예요? 도시계획이에요. 됐죠? 항상 뭐다? 계획이 나오면 의대 만드는데 의대 시작. 계획이 나오면 의대 만드는데 의대 만드는가. 그럼 무엇을 규제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쭉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은 여기를 펴놓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니까 이걸 좀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거 자료 주는 거 아니야. 내 거야. 달라 그러지 마. 뭐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거기 봐. 8페이지. 그럼 봐요. 요 중에서 제가 아까 전국에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고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지금 어디 사냐? 수도권에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해서 수도권에 대한 부분에 요 부분만 제가 확대해 놓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 수도권의 지역 구분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용에서 우리 수도권이 이런 모양 생겨 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봐볼게요. 그럼 여기서 현재 우리가 앉아 있는 곳 서울특별시. 그게 여기 있어요. 서울특별시. 그러면 요 서울특별시에서 그 도시에 부동산이라는 규제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대하여 뭘 만든다? 도시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도시군 계획인데 저는 군자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 가평군에 가면 군 계획이라 그래요. 연천군에 가면 군 계획이라고 해요. 하지만 군 단위가 아니면 도시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걸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군자 하나 집어넣으려면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군자 빼놓고 틀렸다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항의하지 말고요. 뭐라고요? 그냥 같은 거라고 이해하세요. 그냥. 알았죠? 도시계획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길게 얘기해봐요. 시작. 아니 길게 말하라니까?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규제하려고 만드는 거.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그 도시를 규제하려고 만드는 게 바로 뭐야? 도시계획인 거야. 그럼 서울시 인구 얼마? 자꾸 왜 물어보냐고? 깨우려고. 대충 1000만. 지금은
930만 밖에 안 돼요. 왜 줄었죠? 그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 때문에. 서울에 집을 하나 구해 살려면 10장은 필요해요. 10장. 그래야 번듯한 집 하나 그냥 가지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안방만 내 거. 다 은행 거. 우리 집은 안방만 내 거예요. 다 은행 거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대한 계획이라는 걸 만드는데 굉장히 서울시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 복잡한 도시를 계획하여 규제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럴 때 주로 쓰는 방법. 복잡한 그림 그릴 때 일단 뭐부터 하죠? 스케치 먼저 하잖아. 한 번 더. 복잡한 그림 그릴 때 뭐부터 한다? 스케치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스케치하는 계획이 도시계획 중 도시 기본 계획인 거야. 8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보면 도시군 계획은 붉은색 보이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봐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기본 계획은 뭐라고 이해해? 스케치야. 그리고 그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지게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관리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배우는 부동산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도시관리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관리 계획에 1, 2, 3, 4, 5, 6, 7, 8 보입니까?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공법 전체의 70%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다 보면 8주 중에 6주가 가고요. 10주 중에 8주가 갑니다. 그 1, 2, 3, 4, 5, 6, 7, 8 배우는데 그게 공법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봐봐요. 뭐 좀 물어볼게요. 서울시란 도시는 크다, 대단히 크다? 그래서 한꺼번에 계획이 어려워서 우리가 도시의 스케치를 먼저 하는 게 기본 계획. 그리고 기본 계획에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게 바로 뭐다? 도시 관리 계획. 그럼 도시 관리 계획 길게 얘기합시다. 시작. 옛날에 5년 전인가 도시 관리 계획 길게 얘기합시다 이랬더니 도시 아주 센스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만드는 계획이에요. 이게 도시 관리 계획이고 그 도시 관리 계획이 바로 1, 2, 3, 4, 5, 6, 7, 8, 8가지예요. 그거를 제가 또 그림으로 그린 걸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일단 8개 뭔지만 확인만 하시고 이따가 할 거니까 이렇게 도시계획 만들었어요. 그럼 뭐 좀 물어봐요. 서울시 안에 다리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우리 뭐라 하냐면 기반설이란 말을 하게 돼요. 도로, 공원, 광장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하다못해 이러한 도로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여기 토지를 가진 자의 토지를 뺏으려면 강제로 뺏어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쭉 뻗은 길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계획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도시관리계획의 3번에 보시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가 돼 있죠. 좌측으로. 그쵸? 그러면 그렇게 계획하여 결정된 걸 뭐라 불러? 그게 도시계획설이에요. 이해갑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 이 얘기야. 그게 바로 뭐야? 도시계획시설인 거야. 그럼 계획으로 뭐 할 수 있어? 규제할 수 있으니까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만약 계획이 없다면 옆에 있는 토지를 강제로 뺏어다가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꾸불탕 되는 거야. 그러면 옛날 도로가 왜 꾸불탕 되는 줄 알아? 그땐 계획이 없었거든.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강제로 했거든, 그냥.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막 그럼 밟고 이렇게 했지. 지금 그러면 큰일 나. 이해 가셨죠? 다 계획한 걸 두는 거지. 근데 한 가지만 여기 봐봐. 이거 어떨까? 그런데 도로는 도로인데 시작. 도로는 도로인데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서울 외곽순환도로. 이해 가셨죠? 그럼 어디가 됩니까?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뭐 하남시, 서울, 송파, 무슨 뭐 성남, 과천, 의왕, 광명, 인천 뭐 이런 식으로 삥 둘러져 있잖아. 그러면 이런 도로는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기반시설 중에서도 이걸 우리가 광역
시설이라고 해. 뭐라고요? 기반시설 중 광역시설. 8페이지 아마 가운데 위에 도로 쭉 연결해 써 있을 거야. 8페이지 가운데 위. 보입니까?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 필요하다. 그걸 광역설이라고 합니다. 8페이지 정가운데 여러 도시의 도로가 걸쳐 있고 가운데 위에 보면 기반시설 광역설이라고 써 있을 거야. 찾았어요? 가끔 보다 보면 유독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광역시설.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 광역시설은 서울시장 혼자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써져 있지? 광역계획권을 정해. 봐봐요.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 파란 덩어리 여기에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광역 써있지 도시계획인 거야. 계획이 나오면 의대 만드는데 의대 그걸 알아야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봐봐. 광역도시 계획은 어디 만들어? 광역계획권에. 그러면 광역계획권에 섹터가 안 잡혀 있다면 광역도시 계획은 만들 필요 없어. 광역계획권에 섹터가 잡혀 있어야지 광역설 정비를 위해서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거야. 그럼 물어봐. 도시계획은 어디 만들어? 그 도시가 어디냐고. 서울시라는 도시에, 부천시라는 도시에, 안양시라는 도시에.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광역시설은 서울시장 혼자 감당이 안 되고 고양시장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광역시설 정비를 위해서 광역계획권 파란색 섹터를 묶어주고 그 광역계획권 정해진 곳에 만드는 계획이 뭐야? 광역도시 계획이야. 그러면 8페이지 오른쪽 위에 뭐라고 써 있어? 8페이지 오른쪽 위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지. 포인트는 뭘까? 광역계획권의. 이게 포인트야. Listen carefully.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서울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들고 있잖아 지금 내가.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다 들고 있을 거니까 보고 답해. 그냥 막 OX 이러면 상처받는다? 자꾸 틀리면 승질나. 그럼 안 나오게 되냐? 그러면 안 돼. 우리 싸우지 말자고. 알았죠? 그 얘기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드니? 라는 것부터 인지. 그렇죠? 또 하나 물어봐. 맨 오른쪽 위에 뭐가 써 있어? 국가계획. 맨 오른쪽에 뭐가 써 있다? 국가계획. 그러면 국가 나오면 담당이 누구야? 써봐봐. 국장이라고. 국가계획 나오면 담당은 그냥 국장이야. 시작. 국가계획 나오면 담당은 국장이셔요. 그냥. 그쵸? 읽어봐.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끊어주고 슬래시 국가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만드는 계획이 뭐야? 국가계획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도시군 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돼. 우리 도시군 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돼. 이걸 국가계획이라고 해. 뭐 좀 물어봅시다. 옛날에요 4대강 보호 설치 사업 했던 거 기억나죠? 지금도 말이 아주 많은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4대강 보호의 가장 중요한 강이 뭐죠? 한리버. 한강이잖아. 그러면 서울시의 검은 색깔 도시계획을 만들 때에는 국가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4대강 보호계획에 부합하게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4대강 보호 국가계획에서는 한강에다가 한강보를 만들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대. 안 되지. 왜? 따라해봐.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해.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계획의 질서가 안 잡혀서 중구난방으로 규제가 안 됩니다. 8페이지 왼쪽 메뉴에 봐봐요. 8페이지 왼쪽 메뉴 읽어봐.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8페이지 왼쪽 맨 위에 초록색깔 8페이지 왼쪽 맨 위에 초록색깔 찾았어요? 8페이지 왼쪽 맨 위에 초록색깔 항상 외우세요. 대전제가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봐봐요. 광역도시계획상 요 자리에 외곽순환도로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송파구 일대. 이해되죠? 근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요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대요.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것도 8페이지 왼쪽 밑에 초록색깔 동그라미 3번에 써 있을 거예요. 3페이지 왼쪽 밑에 동그라미 3번 초록색깔 보입니까? 읽어봐요.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대전제입니다.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는 게 대전제예요. 안 그러면 계획의 규제가 일관되지 못합니다. 이해가셨죠? 대전제니까 의미 이해하시고.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봐봐요. 만약에 서울시에 요 자리 서초구였어요. 서초구에서 뭐를 해? 재개발 재건축을 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서울시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죠. 그럼 서울시 일부인 서초구 일대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요 동네에만 필요한 도시관리 계획인데 서울시 전체에다가 도시관리 계획을 만드는 건 낭비죠.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을 만드는데 일부에만 필요한 도시관리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비용 절약을 위해서 일부에다가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 그래요. everybody,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을 뭐라 부른다? 이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 8페이지 오른쪽에 거기 5번에 5번 보여요? 오른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써있죠. 옆에 가로하고 일부라고 쓰세요. 지구단위 계획 옆에 일부. 좀 이따가 또 용어에 나와요. 그쵸? everybody. 지구단위 계획. 따라해봐요.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시작.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그게 뭐다? 지구단위 계획. 봐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해봐요. 뚱뚱이 포즈. everybody. everybody. 국가계획. 줄여봐요. 광역계획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줄여봐요. 서울시 도시계획. 줄여봐요. 서초 지구단위계획. 계획이라는 게 어디에 만드는지 보는데 국가 어디든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면 국가계획인 거고, 우리 도시와 관련돼 있을 때 부합해야 하는 것이고, 광역시설 정비를 위해 광역계획권 정하면 거기는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거고, 그 안에 서울시가 있으면 도시의 계획을 만드는데 도시계획은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는 거고, 그 도시 안에 일부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라고 하는구나. 시작. 라라라라라라. 제가 인스타에다가 그 에어로빅 하는 거 올렸어요. 하나. 그거 난리 났잖아. 조회가 인스타에서. 제가 안양 사는데 거기 평촌 중앙공원이 있거든요. 가다가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모여서 에어로빅 하길래 그걸 내가 따라 쳤거든. 집사람이 올렸어. 그거를. 3천에 4천에 난리 났어. 봐봐. 검색하면 나와. 그래서 뭐다? 보는 바와 같이 계획에 대한 내용은 한 번 더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시작.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집에 가다 이것만 기억해. 계획이 나왔구나.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이것만 알아도 굉장히 쉬워요. 이거를 뭘 주구장창 조문 놓고 외우냐고 쓸데없이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면 끝인데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 이거 오늘 설명은 하나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돌아와서 제가 몇 가지 좀 챙겨줄게요. 봐요. 그러면 일단 내용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얘기했었죠.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내용에서 계획이 나와요. 우리 도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죠? 서울시. 됐죠? 그러면 서울시의 뭐다?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이 뭐야? 바로 요거 도시계획인 거고. 이해가셨죠? 도시계획.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 더 봅시다. 도시계획은 뭐랑 뭐로 구분이 되어지죠? 도시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항상 앞으로 도시계획 나오면 기본인지 관리인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기본은 스케치하는 거. 관리는 기본계획 지침받아서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계획. 이해가셨죠? 이게 예비계획, 본계획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뭐야? 요 기본계획은 예비계획으로 관리계획에 지침만 주는 거고, 관리계획은 뭐야? 본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은 어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어쨌든 뭐야?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거니까. 위에 무슨 계획이 있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있잖아. 그러면 관리계획 만들 땐 당연히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지. 얼마나 쉬워?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항상 하는 얘기. 이해가셨죠? 그러면 봐봐요. 도시계획은 뭐랑 뭐가 있지? 도시계획은 뭐랑 뭐가 있다고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만드는 계획,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는 거야. 그럼 리슨 케어풀리 해봐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다. 들고 있잖아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든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도시계획인 거고, 광역도시계획은 따라해봐. 광역도시 시장, 광역도시 계획. 이렇게 읽어야 돼. 광역도시 계획이야. 광역도시계획이 아니야.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만드는 계획인 거야. 됐어요? 한 번 더.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정해져야 만드는 상위 계획인 거고, 더 넓은 개념인 거지. 그래서 도시계획이 아니지. 광역도시 계획. 시작. 광역 도시계획 이러면 안 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야. 알았죠? 띄어쓰기 잘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영 헷갈리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든가. 그렇죠? 광역도시 계획이라 이건 도시계획이 아니야. 이해가셨죠? 그렇습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그러면 그 중에서 1, 2, 3, 4, 5, 6, 7, 8에 이 많은 내용이 있단 말이지.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다? 이렇게 많아. 이걸 말로 하잖아?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 그쵸? 이걸 제가 12페이지에 써봐. 12페이지. 12페이지에 미리 준비해놨어. 넘어가봐. 12페이지. 보이죠? 이게 도시관리의 그림입니다. 12페이지. 요거를 좀만 설명하다가 쉴게요. 좀만 설명하다가. 됐어요? 12페이지. 에? 14페이지예요? 알았어요. 14페이지예요. 페이지가 늘어서 그래. 가보십니다. 14페이지 봅시다. 앞에 부기도 14로 고치시고. 그렇죠? 아니, 봐. 그럼 요거 좀 볼게요. 너무 중요한 그림이라 또 흥분됩니다. 봐봐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자. 됐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한 번 더 길게 얘기합시다. 시작. 아직 또 모르겠지. 봐. 도시라고 나오면 우린 서울이니까 무조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라고 외워 그냥. 도시라고 나오면 우린 뭐야?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아까 8페이지에서 8개 있었지? 그걸 제가 요 그림에 넣어 놓은 거야 지금. 14페이지에다가. 굉장히 중요해. 이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인 이 14페이지 내용이 부동산 공법의 80%라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고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거의 80% 70% 지나갑니다. 이걸 하나씩 확인하는 것만. 그죠? 그럼 봐볼게요. 우리가 가장 관심 많은 게 뭐가 됩니까? 관심 많은 게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정비사업이에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이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 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뭐라 한다?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을 좀 주지 않겠니? 시작.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을 좀 줘봐봐.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인 거예요.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그러고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에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사업인 거죠. 그리고 뭘로 해요? 도시 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서 세팅을 하는 거야 일단. 이해되죠? 서울시장의 권한이 엄청나겠죠. 물론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정비사업에 대한 세부법은 무슨 법이 있어? 따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 별도의 법이 있기도 하고 그 따로 법이 있는 거야. 이걸로만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정비사업할 땐 따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진행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그 베이스는 뭐야? 국토계획법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베이스를 까는 거야 일단. 이해가시겠죠? 또 하나, 신도시 만들기 위한 뭐가 나오죠? 도시개발사업. 시작. 신도시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써봐봐. 신도시라고.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야.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자? 강서 마곡이나 송파 위례나 이런 동네가 대표적인 개발사업체라고 봐도 무리는 없다. 물론 송파 위례는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한 사업이니까. 어쨌건 뭐가 되어진다?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이렇게 토지구획을 쓰기 좋게, 집 짓기 좋게, 건물 짓기 좋게 구획을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 사업은 대규모의 토지영재 변경 사업이야. 따지고 본다면 토지 용도를 바꾸는 거지. 맞아? 그리고 이와 같은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어디?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배워. 이것도 6문제가 나오는 법이지. 도시개발법. 그렇죠?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이게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지만 세부적인 시행 절차는 따로 법이 있다. 이해가시겠죠? 그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도시계획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칠판 봐요. 혹시 오늘 학원 오면서 중간중간에 공원 봤어요? 뭐 탑골 공원도 있고 등등등 많죠. 그죠? 동네 가도 우리 중앙공원도 있고 무슨 뭐 자연공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공원. 그리고 핵교, 뭐 도로.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우리가? 기반시설. 우리가 왜 서울시에 사는 걸 좋아하죠? 이런 기반시설이 잘 정비가 돼 있어. 그래서 사는 거야. 교통이 좋아. 그래서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A라는 토지의 소유자였어. 집원은 산 2-43번지였고 지목은 임야였어. 근데 여기다가 도로를 만든대.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서울시장님 공익사업하느라 힘드시겠네요. 제가 서울시에 기여하는 입장으로 내 토지를 싸고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좋은데 쓰시라고.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면 죽어라고 돈 더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나는 이런 땅 있으면요 완전 갑질할 거야. 그렇죠? 뭐 10배, 20배 줄 때까지. 그렇죠. 다 그래. 아마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토지를 강제로 뺏어다가 사업을 못한다면 이런 쭉 뻗은 길과 잘 정비된 학교나 공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시작.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결정된 기반시설을 만들어요. 그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러면 계획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란 자의 토지를 뺏어다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걸 뭐라 불러? 우리 단어를 네이밍하여 도시계획 시설. 단어 외우려고 하지 마. 못 외워. 연결을 시켜. 무조건 외워. 도시는 뭐라고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은 규제하려고 결정된 기반시설. 그게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요 A를 계획으로 규제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야. 도로부지로. 그게 아니면 A는 절대 순순히 안 내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봐봐요.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면 이 시설을 뭐 하려고? 설치하기 위해서 뭐를 해? 이제 사업을 해. 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야. 시작.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도시계획시설 사업. 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야. 다만 절대로 뭐 하면 안 돼? 건너뛰면 안 돼. 이따가 용어 또 볼 건데 따라해봐.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사업. 절대 건너뛰면 안 돼. 그럼 물어볼게요. Listen carefully.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너뛰었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와야 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지, 결정이 안 된 걸 왜 사업을 해? 이건 결정이 안 된 건데 지금.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할 결정하면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사업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단계 이해하시고. 그럼 봐봐. 이 세 가지의 사업을 한꺼번에 부를 때 그럼 우리는 뭐라 부르겠냐?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한꺼번에 불러 우리는 이걸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길게 말해볼까?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세 가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붙이면 돼. 그냥 결론적으로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단어만 연결하면 된다. 세 가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그림을 사진 파일로 저장하세요. 통째로. 체크. 시작. 아니 정말 찍는 게 아니고 그냥 액션 스타트. 시작. 살짝. 여러분 잘 도와줘서 감사해요. 학교 가실 거예요. 그렇죠? 오해기.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 중에서도 뭘 봤다?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정리해 본 거고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같이 얘기해 줄게요. 이제 3교시만 하면 끝나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다 했어요. 알았죠? 쉬었다 갈게요.